안녕하세요. 지금 해외 축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선수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한국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토트넘 허스퍼가 왜 바르셀로나에서 실패한 랑글레를 영입했는가, 콘테 감독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일부에서 세부 스탯을 통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랑글레 선수, 한때는 정말 촉망받는 선수였고 유럽 최고의 수비 유망주로 꼽혔었거든요. 랑글레 선수의 프로 경력 풀스토리 지금부터 세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랑글레 선수 유소년 시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랑글레 같은 경우는 이제 2001년에 만 5세 때 몬쉐브레이 아카데미라고 이제 동네에 있는 구단에 이제 입단을 한 거거든요. 저기 그 애들하고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이제 성공하고 나서 집 근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버지께서 워낙 어리니까 5살이니까 가까이에 있는 거기만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입단 테스트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5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5살이면 뭐 한국 나이로 치면 뭐 6, 7살 정도니까 그 정도는 이제 유치원생이잖아요. 멀리 가긴 좀 어렵고. 그렇죠. 동네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도 나름 축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07년에 만 11세의 나이에 집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샹티 아카데미에 입단을 했었거든요. 샹티 아카데미는 가메이로, 키비 가메이로 있잖아요. 그 선수를 배출한 유스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랑글레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버지가 그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씩 그 훈련이나 경기를 위해 날 샹티로 데려다 주곤 했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랑글레 샹티 아카데미 시절의 코치거든요. 이 코치가 원래 그러니까 그 랑글레가 처음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였대요. 근데 이제 입단하자마자 랑글레를 왼쪽 풀백으로 보직을 변경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뒤에 센터백으로 보직을 변경을 시키면서 이제는 계속 센터백으로 크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어린 나이 때는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공격수를 많이 보는데 이제 미드필드로 패스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 플레이를 했지만 장래성을 위해서 넌 센터백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10년 이제 만 15세의 나이에 낭시 유스팀에 입단을 해가지고요. 낭시 2군을 거쳐가지고 2013년 9월 아르과의 그 리그2 경기에서 그 프랑스 2부 리그죠. 만 18세의 나이에 32분경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발터를 대신해가지고 이제 교체 출전하면서 프로 데뷔를 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조금 시간 끄는 용으로 너무 이른 시간에 부상을 당했었다 보니까 그래서 투입됐다가 곧바로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원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선수랑 이제 교체 아웃되면서 그러면서 한 13분, 14분 정도 뛴 게 전부였었죠. 약간 좀 의아해요. 이런 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들어가서 전반 끝날 때까지만 시간을 떼고 나온다. 옛날엔 교체 카드가 5장도 아닌데. 근데 몸을 그러니까 안 풀어놓은 상태였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데뷔전을 치렀고 뭐 첫 시즌에는 뭐 많은 경기 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시즌은 거의 뭐 3경기 그것도 전체 출전 시간이 18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뭐 거의 2군 팀에서 뛰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시즌에는 확실하게 출전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확 늘어나면서 이제 리그2에서도 22경기 출전을 했었고요. 그 쿠프 드라리가라든가 이제 쿠프 드 프랑스, 그러니까 쿠프 드라리가는 리그컵인 거고 쿠프 드 프랑스는 이제 FA컵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뭐 리그컵이 폐지가 됐는데 어찌됐거나 이 짧은 초반의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뭐 공격력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고, 특히 두 번째 시즌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거의 주전으로 도약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사실상 나오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분 출전이 전부였잖아요. 19라운드 때 이제 그 앙제하고의 경기에서 28분경에 그 오른쪽 풀백인 쿠포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랑글레가 교체 투입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 경기 이제 그 뒤부터는 풀타임을 전부 다 소화하게 된 거죠. 사실 22경기를 뛰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후반기에 풀주전이었다. 볼 수 있는 정도의 경기력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뭐 가파른 상승세였습니다. 시즌 초반에 있었던 그 샤토루와의 쿠프 드라리가 여기서 이제 깜짝 주장 완장을 차고 출전했습니다. 그것도 만 19세의 나이에. 사실 이제 리그컵 같은 경우에는 후보 선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이제 클레망 랑글레가 좀 주도적인 선수고 핵심 선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주장 결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랑글레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제 컵
대회로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드레싱룸을 가니까 내 옷에 예. 주장 완장이 있더라. 그러면서 예.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당시 내 감독이었던 파블로 코레아한테 한번 물어봐라.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리더십이 좀 있었다. 뭐 이 어린 나이에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어쨌건 간에 만 19세 선수한테 주장 완장은 상당히 그쵸.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면서 뭐 해당 시즌에 무려 34경기에 출전하면서 2골 1도움. 예, 그리고 출전 시간도 상당히 많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붙박이 주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 무엇보다도요, 쇼쇼하고의 35라운드 경기에서 랑글레가 그 12분경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견인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게요. 예. 이 골로 낭시가 이제 디종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었고요. 예, 그리고 습격 확정 경기였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데다가 이때도 보니까 리그 경기인데도 주장 완장을 네. 치고 경기를 쳤어요. 주장 완장을 상당히 많이 달고 뛰었어요. 예. 사실상 이제 팀의 주장단의 일원으로 네. 여겨졌고 또 그런 흐름이 또 팀의 일부를 진적으로 이어졌고 네. 또 리그 내에서의 평가도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리그2 아예 우승까지 차지를 했었고요. 예. 예, 디종을 제치고 결국은 우승을 차지를 했었던 거였고, 그 이제 베스트 11에 뽑혔죠. 예. 리그2. 예, 여기 이제 뭐 페드레티는 저희가 조금 아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 크레티앙도 좀 알지 않나요? 예, 뭐 예. 조금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 많은 선수들이 이때 2부 리그를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서 네. 1부 리그로 올라온 선수들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랑글레 선수가 가장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1부 리그로 올라왔죠. 예, 그래서 1부 리그 올라왔을 때도 간판으로 아예 중앙에 딱 내세웠죠. 예, 페드레티라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정도로, 핵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리그 1에서도 전반기에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의 주장으로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예, 딱 한 경기 제외하고는 전 경기에, 그것도 다 풀타임으로 출전을 했었고, 그러면서 있는 시점까지는 13위였죠. 그 승격팀 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리고 있었던 거였죠. 예, 결국에 이제 랑시의 뭐 1부 리그 승격을 이끈 주역이자 또 랑시의 사실상 주장의 역할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프랑스의 또 하나의 좋은 수비수가 나왔다. 네. 이런 평가 속에 결국엔 이제 빅리그의 러브콜이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비야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540만 유로의 이적료와 함께 예, 이적을 하게 됐어요. 예, 뭐 거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유망한 선수를 잘 찾는 몬치 단장이 지금 보이는데 몬치 단장이 또 픽한 선수였다. 네. 사실 세비야로 왔을 때 뭐 당장 즉시 주전이라기보다는 로테이션 자원으로 합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처음에는 출전 기회를 조금 얻지 못했거든요. 물론 뭐 소시에다 때는 저 때가 딱 이적한 당일이어서 네. 당연히 그때는 뭐 스쿼드 안에 들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에 있긴 했었는데 첫 두 경기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 에스파뇰하고의 20라운드 경기에서 파레아가 경기 시작하고 5분 만에 퇴장을 당했어요. 예. 5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비야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벤 예데르가 예. 아무래도 이제 퇴장을 당하면은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으니까 그러면서 랑글레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사실상 주전으로 활약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이 경기는 수적 여수 때문에 패배했지만 그 뒤에 경기를 보면 세비야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3, 4위를 거의 뭐 이제 벗어나지 네. 않았었거든요. 결국엔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고 네. 그 과정에 주전 수비수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랑글레가 프랑스 리그에서 스페인 리그로 막 와서 예. 바로 적응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즌인 건데요. 뭐 두 번째 시즌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예, 라리가에서도 35경기 3골 1도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참고로 이 3골이 본인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이긴 합니다. 예. 예, 이전까지는 단일 시즌에 3골까지 넣은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9경기 출전해가지고 1골 넣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도움을 줬고 코파델레이에서도 결승전까지 예. 올라갔었어요. 예, 8경기 출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랑글레 선수가 이제 가장 돋보인 시즌이다. 또 국제적으로 유럽 네. 전체로서도 본인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리고 네. 강의시키면서 프랑스 국가대표까지 이제 네. 승선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랑글레의 평가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22세 이하 선수들을 기준으로 했던 거였는데요. 예. 뭐 거기서 이제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뭐 여기 보면은 다들 알만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로사노라던가 이르빙 로사노라던가 르로이사네, 베일리 그리고 또 이제 미들도 토레이라, 아우아르,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자오풀백의 앙헬리뇨
아누드, 그리고 중앙 수비수 파바르, 랑글레, 그리고 골키퍼 스트라코샤. 네, 지금도 뭐 유럽 축구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수일 정도로 이때 주목받은 선수들 다 잘 됐다고 할 수 있겠고, 뭐 랑글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수비 라인에서 특히 이제 돋보였던 선수예요. 예, 그럼 뭐 수비 쪽에서는 일단 뭐 아누드가 독보적인 1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바르가 2위, 그리고 랑글레가 3위였던 거죠. 예, 결국 이제 센터백 중에서는 랑글레가 이 당시에는 어린 선수 중에 가장 돋보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파바르랑 거의 경합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파바르 같은 경우는 이때는 뭐 오른쪽 풀백도 서고, 예. 그 수비형 미드필더도 서고, 그러면서 조금 더 다재다능함을 예. 인정을 받았던 거였고, 예, 순수한 센터백으로는 랑글레가 좀 평가가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게 2016 시즌 예. 다빈손 산체스. 이때는 근데 아주 큰 기대를 그렇죠. 모았어요. 예, 그렇죠. 유로파리그도 잘하고, 예, 굉장히 잘했죠. 다빈손 산체스가 정말 차세대 최고의 예. 센터백 나온 괴물 센터백 나온 거 예. 아니냐. 그래서 토트넘이 엄청난 돈을 질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시 이제, 마티아스 긴터였고, 예. 그 전이 이제, 호세가야, 예, 그 전이 이제,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 주목받았던 산체스와 랑글레가 지금 토트넘에서 모두 오른쪽 왼쪽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기대 속에 결국에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로 2018년 네. 여름에 전격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뭐 3,500만 유로라는 이적료를 지출했는데요. 바르셀로나 3,500만 유로는 별로 되지 않는 금액 아니야? 이렇게도 예.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게 수비수들 중에서 그 풀백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예.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센터백 선수들에 대한 몸값이 아주 뭐 지금처럼 막 공격수급으로 올라오지 않았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예. 다니 알베스조차도 3,500만 유로에 영입을 했었기 때문에 참고로 세비야가 이때 랑글레를 팔면서 동시에 쿤데를 영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쿤데가 바르셀로나 영입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쿤데가 오면은 그러면은 바르셀로나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수비수 그렇죠. 최고 이적료 기록을 깨게 되는 거죠. 네, 약간 예. 좀 둘의 그러니까 운명이 조금 미묘하게 엇갈린다라고. 또 세비야에서도 잘 샀어요. 그 다니 알베스도 세비야에서 잘해서 바르셀로나로 왔었고 뭐 여러 가지로 세비야가 바르셀로나에게 선수를 잘 파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어찌됐거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디렉터였던 아비달이 뭐 랑글레를 또 다시 프랑스 출신으로서 많은 좋게 평가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저건 조금 이해는 안 가긴 하는데요. 네. 뭐 그러니까 그 랑글레는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고 왼쪽에서도 뛸 수 있고 오른쪽 못 뛰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심지어 혼자서도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다 얘기하면서 그는 굉장히 빠른가요? 랑글레 느리지 않나요? 예, 그리고 다른 선수를 만나. 도전적인 선수다. 그러면서 그의 이적료는 3,590만 유로로 뭐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가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비달이 영입한 선수들 실패작이 많죠. 네, 프랑스 선수들 대거 영입을 했는데 움티티 뭐 잠깐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패라고 할 수 있고 랑글레도 그렇고 그리지만 완전 대실패고 그렇죠. 예, 좀 많이 있죠. 뭐 결국은 아비달은 뭐 안 좋은 말로를 하게 됐지만 어찌됐거나 아비달이 택한 선수였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왔을 때 초반에는 일단은 괜찮았어요. 그건 뭐 제가 바르셀로나 기록들은 뺐어요. 왜냐면 일부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뺐는데요. 그러니까 2019-20 시즌에 어쨌건 전반기 활약상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특히 5경기 활약상은 굉장히 눈부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움티티 갖다 버려. 랑글레의 시대다. 딱 그러면서 전반기를 아름다운 스토리로 마무리했으나 이제 후반기부터 코로나도 터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랑글레의 반짝은 끝났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쪘기 때문에 뭐 우승 기록은 꽤 됩니다. 뭐 그러니까 라리가 우승 2018-19 시즌에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퍼컵 우승도 했었고요. 스페르코파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코파델레이 우승을 2020-21 시즌에 했었고, 그 네이션스 리그 프랑스와 함께 2021년에 우승을 했죠. 근데 코파델레이가 원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랑글레 개인한테는 수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은 세비야 때 아까 교수까지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준우승 그 다음 시즌에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또 준우승을 하면서 라리가 역사상 최초로 2시즌 연속 다른 팀으로 준우승을 기록한 선수는 이색 기록을 남겼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우승컵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 이제 랑글레에게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우승의 경험이 있는 선수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어찌 됐거나 한 대회를 우승한다라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없는데 랑글레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사실은 우리가 토트넘의 이적서를 여름 내내 다뤘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이제 그바르디올하고 바스토니였는데 이 선수들이 다 안 되고 랑글레가 왔다는 것은 좀 결이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은 비슷한 부분인데 결국은 안 돼서 영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예를 들면 인카피에라든가 그런 선수들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결국은 안 된 거거든요. 안 예. 되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은디카 같은 선수들도 고려를 했잖아요. 그 은디카 같은 경우는 영입을 하려면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죠. 봐요. 예. 하지만은 결국 그냥 랑글레로 간 이유는 그것도 임대 영입이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뭐 그 임대 영입에 완전 영입 옵션도 없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쿤테 감독이 조금 더 롱텀을 생각하고 영입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장은 랑글레로 어떻게든 메우고 예. 선수를 그러고 나서 다음 시즌에 본인이 원하는 그바르디올이라던가 바스토니 둘 중에 한 명을 영입하자. 괜히 비싸게 파워토레스 영입하고 아니면 은디카 영입하고 그랬다가 적응 못하면은 괜히 처분 못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번 시즌은 여기는 조금 참자. 여긴 참고 다른 데를 보강을 더 하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 제대로 된 선수를 영입하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히샬리송 선수를 공격 라인에서 영입했던 것도 원래는 가장 더 시급한 게 센터백이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 아예 그러면 공격수를 비싸게 사고 한 시즌은 일단 우리가 랑글레로 버텨볼게.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콘테 감독이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히샬리송은 필요한 영입이었다고 보긴 해요. 그러니까 네. 히샬리송이 저는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클럽 레코드를 영입한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히샬리송은. 네. 근데 히샬리송이 애초에 저희가 그 히샬리송 방송 때 얘기를 들었지만 네. 에버튼에 갔을 때가 4천만 파운드 선수였어요. 네. 워낙 비싸게 영입했기 때문에 싸게 팔 수는 없었는데 문제는 히샬리송을 그래서 결국은 토트넘이 구단 클럽 레코드로 영입을 한 거잖아요. 네. 클럽 레코드로 영입했으면 히샬리송이 주전으로 뛰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들잖아요. 그렇죠. 물론 히샬리송은 필요했던 선수예요. 왜냐면 케인의 백업도 그동안 없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선수들은 케인 백업을 안 오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히샬리송은 좌우에도 다 설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러면 출전 시간을 분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즌 중에 월드컵이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었고 워낙 빡빡한 시즌이 진행이 되니까 히샬리송 영입은 꼭 필요했는데 클럽 레코드라는 게 다소 걸리는 요소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히샬리송 영입은 필요했던 영입이라고 생각해요. 어찌됐거나 이번에 여름에 토트넘이 정말 사상 처음으로 애니그룹 차원에서 증자까지 하면서 돈을 투자했고 아직도 사실은 현재까지 6명을 사실 영입했거든요. 스펜스까지. 근데 남았어요. 쓰겠다고 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센터백을 살려면 살 수 있지만 그 돈을 쓸 경우 정말 좋은 선수, 딱 원하는 선수를 사겠다. 그래서 지금 못 산다면 랑글레로 일단 임대로서 한 시즌을 보내고 다음을 기약하겠다. 그리고 사실 랑글레를 한 시즌 써보고 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에서 잘한다면 본인들도 뭐 다시 더 좋게 팔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토트넘도 이 선수가 잘할 경우 그렇죠. 그때 가서 또 논의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완전 영입을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세비야 시절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완전 영입을 도리어 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 뭐 콘테, 토트넘, 랑글레 모두에게 뭐 좋은 임대 계약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올 한 시즌 랑글레가 일단은 무엇보다 정말 열심히 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된다. 저는 그러니까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예를 들면은 에릭센을 원래 영입해서 채우려고 했던 창의적인 미드필더 영입 쪽으로 뭐 포커싱을 맞춘다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산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센터백 한 명을 더 사기보단 랑글레가 중앙 지역과 왼쪽 지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미드필드 영입만 좀 한다면 토트넘의 영입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랑글레 선수 저희가 1편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2편에서는 이 선수가 분명히 빛나던 시절도 있었다는 걸 소개해드렸는데요. 3편에서는 이 선수의 알려져 있지 않은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선수의 궁극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참가를 위한 도전 프랑스 대표팀의 상황은 어떤지까지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랑글레의 풀스토리 1, 2, 3편까지 정주행 부탁드립니다.